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도희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국립현대미술관인데요. 이곳에서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인데요. 이건희 회장이 작고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기증했고 그중 50여 점이 이곳에서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본 제작진은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따라 손소독 및 발열 체크를 진행한 후 안전하게 촬영했습니다. 세기의 기증이라 불리는 이건희 컬렉션. 이건희 회장의 유족은 지난 4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정말 많은 작품들이 이건희 컬렉션에 전시되고 있는데 어떤 작품들이 주로 전시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1488점 중에서 20세기 초중반의 한국미술 명작으로 이번에 전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총 58점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중섭, 김한기, 장욱진 등과 같은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수용과 변화인데요. 일제강점기 서양의 유화 매체와 인물, 정물화, 풍경화 등이 도입되면서 격변한 미술계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전시 서두를 수놓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백남순의 낙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서양의 아르카디아 전통과 동양의 무이구국도 전통을 결합한 것처럼 동서양의 도상이 혼합된 풍경화입니다. 풍요로운 자연을 배경으로 여러 형태의 집들이 조화롭게 배치됐으며 인간은 평화로이 노동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은편에는 이상범의 무릉도원이 있습니다. 무릉도원은 주제나 표현기법 등에서 전통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작품 왼쪽 대각선으로 펼쳐진 진인동 장면에만 1점 투시도법을 적용해 사실적 공간감을 나타냈는데요. 이는 근대적 시점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백남순의 낙원과 이상범의 무릉도원 등이 마주보고 있으며 동서양의 특징을 서로 비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동서양 회화의 특징이 융합과 수용을 통해 변모하는 과정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던 만큼 남녀노소 모두 작품 감상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배우 유해진이 재능 기부로 참여한 오디오 가이드 덕분에 작품의 이해도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관람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유해진입니다. 오늘은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의 가이드를 맡아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전시 감상을 시작해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개성의 발현인데요. 해방 후 전쟁의 시기에 탄생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욱진의 나룻배가 눈에 띄었는데요. 장욱진은 한국전쟁 동안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전쟁기를 보냈는데 이 작품이 그 당시에 제작됐습니다. 특히 비하인드 스토리도 숨어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김은주 학예연구관님의 설명을 통해 들어보시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피난길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왔는데 당시에 피난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로 유추했을 때 피난길이라는 제목이 확정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소장품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조사 연구하고 또 그 정보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룻배라는 제목으로 다시 확정을 하게 된 작품입니다.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던 이중섭의 소 시리즈도 눈에 띄었습니다. 황소는 이중섭이 가장 애호했던 작품 소재 중 하나였는데요. 소는 인내와 끈기를 상징하는 민족적 상징물입니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이중섭은 더욱 적극적으로 소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금 보이는 이 붉은 황소는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시점에 제작됐는데요. 강렬한 붉은색을 배경으로 세파를 견딘 주름 가득한 황소의 진중하고 묵직한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김한기 작가의 산울림도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작은 점들의 파동이 광대한 우주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자아냈습니다. 김한기의 여인들과 항아리도 눈에 띕니다. 파스텔톤의 생면 배경 위에 인물과 사물 등이 정면으로 배열되어 있었는데요. 전쟁과 피난의 현실을 은유했던 판잣집 대신 조선 궁궐 건축물을 통해 풍요로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주제는 정착과 모색입니다. 한국전쟁의 피폐함 속에서도 미술계는 외국 유학 등을 통해 새로운 미술을 모색했는데요. 많은 작가들이 국내외에서 자신만의 조형 세계를 탐구하며 풍성한 한국 미술계를 만들어갔습니다. 70년대 문자 추상 경향을 보여주는 이응노의 대표작 작품도 볼 수 있었고요. 권옥연의 양지, 문신의 닭장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천경자 화백의 노란 산책길도 발길을 끌었는데요. 이 작품은 1980년대 초부터 서정적 풍경이 담긴 여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모델은 그의 큰 며느리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건희 컬렉션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1488점 중에서 58점을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한국미술 명작이라는 주제 아래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그 해외 미술 거장들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도록 전시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추후에는 또 이중섭이라던가 장욱징 등과 같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작가들의 작품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은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미술관 리움 개관식에서 한 말인데요.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귀중한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컬렉션에 전시된 작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기증으로 근대 미술의 희소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보완됐고 또 한국 미술사 연구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여 점이 넘는 문화유산을 남기며 세기의 기증이라 불린 이건희 컬렉션. 이번 전시가 문화예술 관광 생태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도희였습니다.